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 한국사 서익환 선생입니다. 2015년 서울시 구급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총평을 잠깐 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16문제 정도는요. 늘 그렇다시피 기본 편에서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까다로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까다로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좀 어려우셨죠. 그 5번 문제에서 백제의 문화재 이쪽이 좀 까다롭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천주교 문제에 대해서 크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천주교 문제에서도 조금 당락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서울시 문제에서요. 또 교황 방문과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요. 시사적인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늘 시사 문제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 12번 문제가 있는데요. 실학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유형원의 반개 수록 이 좀 쟁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요. 백과사전식 최초로 백과사전식 저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수광의 지봉 유설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일들은 왕왕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감안하시고 문제를 좀 푸셔야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은요. 한 3문제 정도 까다롭고 나머지는 평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90점은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곧 시험 보고 나온 수험생 분들과 계속 이렇게 연락하고요. 얘기도 해봤는데 보통 조금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정도 점수를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조금만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 성향이에요. 문제 성향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요. 기본 파트에서 16문제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85점 그죠?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서 85점 이상 그러니까 85, 90 요 왔다 갔다 거리실 때 조금 어떤 심화 부분이죠. 엄청난 심화 부분을 건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가 되지 않으면요. 굳이 심화 부분을요 건들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또 한번 이 서울시 문제지를 보면서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시험지를 바로 스캔을 했거든요. 이제 안 나와서 그래서 좀 빨리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치는 왕이 제위할 때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지금 보시면 키워드들을 뚝뚝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왕이 군사를 이끌어 어디에 침입했다? 백제에 침입했네요. 그리고 누구를 죽였다?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백제왕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요 장수왕이 되겠죠. 이 장수왕 같은 경우는요 한성을 함락시켜요.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료로 보는 그 심화 한국사에 보면 사료를 본 바 있을 거예요. 그 사료에 보면은요 한성을 함락시켜요. 장수왕이요. 그리고 계로 왕은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끝까지 병력을 파견해서 복수를 합니다. 누구에 대한 복수? 고국 원왕에 대한 복수죠. 그런 것도 사료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수왕의 내용, 즉 5세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뭐 다 아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남부여로 고쳤다. 누굽니까? 성왕이죠. 사비천도 남부여. 그 다음에 22부. 그 다음에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맞네요. 평양 성천도. 장수왕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적어도 이거는요 3세기부터 주도를 하고 언제까지요? 4세기 후반까지죠. 누구한테 매를 맞을 때까지가 되겠습니까? 광개토 대왕에게 매를 맞을 때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백제와 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따라서 비유왕과 눌지 마립간이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요 나제 동맹의 내용이에요. 자, 나제 동맹의 내용에서 보면 각 도읍지마다 나제 동맹이 특징되는데요. 한성을 도읍지로 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비유왕과 그 다음에 눌지 마립간 장수왕 때문이었죠. 자, 그 다음에 웅진으로 넘어가서는요. 웅진 누가 있습니까? 백제는요. 동성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요. 소지 마립간이 있다라는 거
결혼 동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비로 옮깁니다. 사비로 옮기면 성왕이 되는 거죠. 성왕과 그 다음에 6세기 진흥왕의 군사 동맹이 체결이 되는 거죠. 각 도읍지별로 나제 동맹이 체결된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맞는 표현이죠. 니은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평이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죠. 유네스코 기록유산. 이거는 제가 강의 중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우리 그 해커스 교재 같은 경우도 119쪽에 유네스코와 관련된 기록유산이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암기 부분은 따로 빼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 두시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설명할 일도 없고요. 비변사 등록입니다. 4번요. 그래서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항은 언제든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남북국 시대. 자, 보시면요. 이 남북국 시대 제가 이제 발해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가잖아요. 대조영부터 시작해서 무왕, 문왕, 그 다음에 선왕 이렇게 갔죠. 그러면서 이 무왕은 절대로 교류하지 않는다. 당과 신라에 대한 적대 관계. 그 다음에 문왕 때부터 뭐가 들어온다? 교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신라와 교류, 그 다음에 당과 교류. 자, 당과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에서 가져오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당의 율령이에요. 율령이란 게 각종 제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성향으로 삼성육부를 이렇게 수용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명칭을 바꿨지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이렇게 들여온다라는 게 문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 당나라와 관련돼서는요. 요 장안성이 밑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요 밑으로. 자, 장안성.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삼성육부 뭐 위주의 정당성 위주의 삼성육부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안성을 가져오면요. 상경용천부를 이렇게 지었다. 그러다 보니까 문왕은요. 어디로 천도를 한다? 상경으로 천도를 한다. 분명히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문제잖아요. 이게 발해는 일본과 교류했다. 맞네요. 30여 차례 사신들을 왕래시키게 되는 거고요. 발해의 무왕은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신라와 연합해 요게 틀렸네요. 당을 공격한 건 맞고요. 당의 어디를 공격합니까? 등주, 산둥 지방의 등주를 장문휴로 하여금 공격을 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 이런 거에 함정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했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 다음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제 강의 중에도 나왔던 건데요. 이렇습니다. 먼저 볼게요. 왕의 이름은 소다. 치세 초반에는 신하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고 송사를 처리하는데 현명하였다. 빈민을 구휼하고 유학을 중히 여기며 노비를 조사하여. 여기서 문장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주었다. 그리고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있습니까? 고려 광종도요. 훈신들을 엄청나게 공격해서 처단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널리 행하게 되는 거고요. 유사한 왕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조선 세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조 역시도 원각사, 간경도감 설치 등 이런 불법에 큰 관심이 많았다. 자, 누굽니까? 이게 노비 안검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그래서 측근이 있잖아요. 그죠? 광종의 측근 누굽니까? 균여와 같은 승려들이 있죠. 균여는 뭡니까? 귀법사, 주지로 가는 사람이고요. 노래를 짓습니다. 보현십원가. 광종 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한 여기 고려사 전료가 나오네요. 고려시대의 불교 융성 노비안검법과 자, 그러면 광종이 된다라는 거. 1번이 정답 되겠네요. 쌍계 건의로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를 실시했다. 12목 설치는요. 성종, 그 다음에 사심관 기인제도는요. 태조 왕건, 신도는 공민왕이 되겠네요. 5번 가겠습니다. 이 5번이 어려우셨습니다. 분명히 어려우셨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백제 문화재니까 요거는 무조건 가는 거죠. 평제탑이라고 불렸던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그리고 무조건 법주사, 쌍사자석 등은 신라니까요.
이거를 제외하고 그러면 기억 니은이냐 니은 디귿인가 예, 요렇게 가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백률사 석당 예. 아, 참 요렇게 나와 버리면요. 이게 알고 보면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이게요. 이 백률사 석당은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게 2차돈 순교비가 됩니다. 2차돈 순교비. 자, 언제 순교합니까? 법흥왕 시기에 순교하죠. 자, 다만 이런 2차돈 순교비는요. 법흥왕 때 2차돈이 순교했지만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헌덕왕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2차돈 순교비가 되겠습니다. 네. 어려우셨죠? 예. 자, 그리고 디귿을 보면요. 디귿에 보면 이게 정답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창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왕. 그러면 이게 누구냐? 창왕은요. 창왕은 이게 부여창이었어요. 부여창. 즉 위덕왕이 됩니다. 위덕왕. 이거 제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사료를 얘기하면서요. 관산성 전투를 얘기할 때 부여창이 와요. 부여창. 그래서 그 사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후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목이 잘려서 예,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여창은요. 자기 어떤 그 세력들을 이끌고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어떤 극락왕생을 빌게 되는 거죠. 그게 위덕왕, 창왕이었어요. 예, 그 사료. 그러니까 사료를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보면요. 전부 자료 제시, 사료 제시예요. 분명히 사료를 한번 보고 안 보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창왕 백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백제. 이게 창왕명석 창왕명으로 끊어야겠죠. 창왕명. 그다음에 석조사리감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성왕의 아들이죠. 성왕의 아들이 이제 창왕이에요. 이게 위덕왕이 되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너무 연로했기 때문에 누가 이끕니까? 예, 창이 이끄는 거예요. 부여창이요. 부여창이 이끌다가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관산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예,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리감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그 석조로 만들어진 돌로 만들어진 사리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능산리 절트에서 나타나는 네, 유물이다.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다만 이런 것들은요. 어쨌든 만점 방지용 문제로서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에 사이드예요. 이렇게 사이드로 가는데 분명히 사료를 접근하다 보면 왕의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왕의 이름들, 예,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한번 보시면요, 적응력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려웠으리라 생각 들고요. 니은 디귿,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예, 이것도 우리가 예, 심화반에서요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원익에서 나오고 있죠. 이원익 나오면은요 영의정이었어요. 광해군 시기의 영의정이 됩니다. 자, 뭐뭐를 시행할 것을 청하니 봄, 가을로 민전 1개를 각기 8마리의 쌀을 내어 경창에 수납하게 하고 때로는 각 권하의 사주인에게 나누어 주어 스스로 상공을 교육하여 바치게 하였다. 이로써 물러를 저축하고 시장에서 값을 오르게 내리게 하여 예, 그 수를 넉넉히 남겼던 것이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원익의 건의로 뭐가 시행이 되냐면요. 대동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죠. 이 원익이 대동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세 제도니까요.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되잖아요.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뭘로? 예, 토지로. 이게 뭡니까? 전세. 자, 공납에 전세화 요 개념으로 가면 되겠죠. 공납의 전세화. 예, 그래서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스스로 상공을 해서 예, 공납과 관련된 예,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조금 분석 들어가 볼까요? 이원익이란 키워드로 대동법을 파악할 수도 있으나 뒤에를 좀 볼게요. 봄, 가을로 민전 1결의 토지죠. 각기 8마리의 쌀을 내어 경창에 수납. 예,
쌀로 경창에 수납을 한 거예요. 쌀로 받았어요. 하고 때때로 각 관아의 사주인에게 나누어 주어 스스로 교육하여 바치겠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자, 쌀로 국가에서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을 했어요. 그리고 수납을 하고 누구에게? 때때로는 각 관아의 사주인에게 나누어 주어 스스로 교육하여 바치게 하였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공인이 되는 거죠. 공인. 예.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요. 결국 이 분석이 안 됐다라고 하면요. 사료를 안 보신 거예요. 사료, 대동법과 관련된 사료는요. 전부 이원이구로 시작을 해요. 이게요. 예. 그래서 문제가 아무래도 자료나 사료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런 표현들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 1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예. 균역법,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에 의해 복잡하게 적용되던 전세율을 고정시켰다. 네, 전세 정액화 영정법 나오고 있고요. 다펌 손실의 패턴을 줄이려는 제도로 백성들의 여론조사까지 거쳤다. 그러면서 공법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세종 시기에. 네, 다시 한번 어떤 사료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김효원 나오고요. 자, 보자마자 아셨을 거예요. 김효원. 그럼 누구 나오겠습니까? 심. 예. 자, 윤현영. 그 다음에 심의겸.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김효원 라인이 뭘로? 신진사림으로서 동인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심의겸 라인이 서인으로 이렇게 가는 붕당 정치가 되는 거죠. 이조 전락 문제로 동서의 붕당이 나타나게 된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는데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외척들의 반발로 이 사건에 관련된 훈구와 사림 세력이 제거되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훈구와 사림 간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사화로 귀결이 되겠네요. 특히나 훈구와 사림이요. 동시에 제거됐던 사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사화가 되는 거죠. 연산군 엄마 문제로. 그 다음에 심의겸 쪽에서는 정치의 도덕성을 강조한 서경덕, 이황, 조식 나오고 있네요. 서경덕, 이황, 조식 전부 어느 편에 가담을 합니까? 얘네들은요. 동인 편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이런 동인이 또 분화가 되잖아요.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북인과 남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학파적 경향성을 따라서 서경덕 그다음에 조식은 북인 라인으로 그다음에 이황 라인은요. 예, 남인으로 이렇게 분파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이황의 제자들과요. 조식의 제자들은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도 이황과 조식은요 서로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붕당이 더욱더 나눠졌을 때 같은 배를 타지 않습니다. 서로 대립각을 세우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학파적 경향성을 따라서 붕당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심의겸이니까 이거는 서인이잖아요. 서인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 성원 문인들은 주기론에 입각해서 양쪽을 모두 비판하면서 아니죠. 자, 이 어느 쪽으로 가담합니까? 서인으로 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4번 정치 학문적 견해 차이에 따라서 붕당 정치가 나타나게 된다. 예, 동서의 붕당. 무슨 문제 때문에요? 이조 전락 문제 때문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8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기억입니다. 원간섭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키워드를 보시면 원간섭기 나오고 있습니다. 원간섭기. 그 다음에 중앙지배층 누굽니까? 아주 단순하죠. 이게요.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기억은 가문의 권위보다 현실적인 관직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하였다. 자, 현실적인 원래 이런 권문세족들은요 어떤 애들이 중심입니까? 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관 이런 애들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몽골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애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현실적인 관직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합니다. 가문의 권위는 아니에요. 그건 문벌 귀족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가문의 권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요. 이 권문세족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미한 가문 출신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미한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들이 성공을 했던 시기가 원간섭기 권문세족이 되는 거죠. 자, 공민왕은 기억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예, 맞네요. 그 다음에 기억은 사원 세력의 대표인 신돈과 연대하여 신진사대부에 대항하였다. 연대가 불가죠. 예, 신돈을 등용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기 위함이죠. 네, 그래서 3번. 기억에는 종래의 문벌귀족 가문, 무신정권기에 등장하는 가문, 원과의 관계에서 성장한 가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 보세요. 이 권문세족의 대다수는 이런 한미한 가문들이 되겠습니다. 한미한 가문들. 그런데 온갖 잡탕이 다 섞여 있기는 하는 거죠. 왜요? 예, 어떻게 보면요, 매국 행위죠. 자기의 어떤 권력의 지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원나라에만 빌붙게 되면 권문세족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뭐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말장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히는요, 요 3번이 틀렸다. 확실히 보였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신동과 권문세족이 연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면요. 네. 예, 8번에 3번,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번 또 기본이에요. 또 기본. 예, 뭐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이잖아요. 이게 보시면요, 육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중심이 되는 의정부의 논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국가에 국왕에게 올려라. 의정부 서사제가 되는 거죠. 의정부 서사제의 핵심은 뭡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렇게 가는 거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 예,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것은요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왕이 재상들을 직접 통솔할 수 있게 돼요. 왕권 강화가 아닙니다. 조화죠. 조화. 무력으로 집권한 태종과 세조는요 6조 직계제가 되는 거고요. 민본 정치를 추구한 정도전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아니에요. 예,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재상 중심의 결국 신권과 왕권을 조화시키려고 했던 게 정도전의 사상이 되는 거죠. 이 6조 직계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조 직계는요, 태종식이죠. 태종식의 왕권 강화 정책이다. 그 다음에 세종은 안정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뭐 설명드릴 건덕지도 없습니다. 의정부 서사제 세종 말년에 나타난 정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예, 이 문제가 있네요. 10번. 밑줄 친 기억입니다. 천주교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키워드는요, 여기 있죠. 황사영 백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주교 박해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이 정조 시기가 됩니다. 정조 시기. 자, 이 정조 시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진산 사건이죠. 윤지충이죠. 윤지충 진산 사건. 어머니 제사를 지내는데 신주를 치워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천주교식으로 제사를 지낸 사건. 이것 때문에 발발이 되는 게 무슨 박해가 되고요? 신해 박해가 되는 거죠. 신해 박해. 자, 그리고 정조가 죽고 순조에 누가 집권을 하게 되고요?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에 벽파가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 정조의 라인들을 전부 억압시켜버려요. 규장각도 아웃시키면서요. 그러면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신유박해가 되는 거죠. 신유박해. 이때 정약용 형제들이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귀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신부 있죠. 외국인 신부, 청나라 신부 주문모도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유박해예요. 신유박해. 그런데 이런 박해가 일어나서 정약용 형제들이 다 귀향을 간 거죠. 또 한 번의 곤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저기 나와 있는 황사영의 백서죠. 백서.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순조식의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이 황사영이 서찰을 쓴 거예요. 서찰을 써서 베이징 주재 주교에게 가톨릭 주교에게 보내려고 한 거예요. 프랑스 군대를 이끌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간 거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게 황사영 백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황사영은요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약용의 조카 사위예요. 정약용의 조카 사위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약용 형제들은 더욱더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요. 네, 신유 박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거는요. 헌종식이에요. 헌종식이 하면 풍양조씨죠. 풍양조씨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게 기해 박해가 됩니다. 기해 박해. 자, 이 기해 박해로 누가 정하상이죠. 자, 정하상이 그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하상은 누굽니까? 같은 정씨예요. 정씨. 정약용 형제들이죠. 정약종의 아들 레미가 되는 거죠. 요게 기본적인 박해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뭡니까? 이게 황사영 백서. 그러면 무슨 박해다? 신유 박해가 된다라는 거. 자, 볼게요. 모친상을 당해 신주를 불태운 것이 자,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낸 진산 사건이죠. 무슨 박해? 정조식이 신해 박해가 되는 거고요. 자, 정하상 나오고 있네요. 정하상 나오고 있으면 헌종식에 무슨 박해가 되겠습니까? 기해 박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조 즉위 후 정권을 장악한 노론 벽파가 반대파를 이게 순조 때니까 신유 박해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원군 집권기는 뭐 너무나 유명한 병인 박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주교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11번이에요. 다음 자료가 기록된 사서입니다. 곰 호랑이가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원함으로 환웅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뭡니까? 삼국유사가 되네요. 삼국유사.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연대기가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흥법이 뭡니까? 흥하게 했다. 뭐를? 불법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왕력을 몰라요. 연대기도 모르고요. 흥법도 탑상, 의회, 그 다음에 총 9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삼국유사가 되는데 모른다 칩시다. 뭐 있어요? 기이편이 있네요. 기이편을 둔 게 뭡니까? 삼국유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죠. 삼국유사가 되겠네요. 김부식, 삼국사기. 그 다음에 현존하는 삼국사기가 되겠네요. 이 둘 다 삼국사기. 그 다음에 삼국에서 고려까지 고승, 해동고승전이 되겠습니다. 각훈의. 정답 1번. 자, 12번. 이게 조금 그랬던 문제가 되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원이 반개수록을 쓴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개 유형원이죠. 자, 그런데 요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백과사전적 성격을 지닌. 자, 이 백과사전 최초의 백과사전적 서술이 있죠. 이수광의 지봉유설. 백과사전이 나오면 늘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단순 접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익은 곽우록을 저술하여 국가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익의 곽우록. 박지원은 연기가 아니고 열하일기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4번 체크하신 분 많을 거예요. 4번요. 안정복은 안정복이에요. 안정복은 동사 강목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조선시대 역사를 기술한 이게 틀렸잖아요. 이게 이것도 틀렸죠. 왜요? 자, 안정복 같은 경우는요. 우리 역사 서술의 체계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체계. 그러면서 뭘 갑니까? 단군조선 가죠. 고조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은 사대적이다. 기자조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마한.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통신. 고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고려. 그래서 단군 조선부터 고려까지를 서술하네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죠. 우리 역사 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만 정통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2번 이렇게 단순 접근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예, 13번. 우리 국권 피탈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국권 피탈 과정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러 1 전쟁이 발발했어요. 용안포 사건 이후에 고종의 액션은요, 중립을 선언합니다. 중립선언. 그런데 끌어다 안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한일 의정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한일 의정서. 자, 그러면서 군사기지를 요구하고요, 우리의 독립국의 지위를 보장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에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러1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차 한일 협약이 이렇게 체결되죠. 그러면서 고문이 파견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 제가 필기를 할 때 늘 이렇게 하죠. 미, 영, 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미, 영, 러.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되는 거고요. 영일 동맹이죠. 영일 동맹 국제사회의 용인. 그 다음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했기 때문에 포츠머스 조약이 이렇게 체결되면서 뭐까지 간다? 을사늑약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을사늑약으로 뭐가 설치되고요? 통감부. 자, 순서예요.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았다. 한국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예, 포츠머스 조약이네요. 그 다음에 미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봉건 확립을,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이게 뭡니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네요.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거는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영국은 일본 됐네요. 자, 일본은 어디를? 한반도를. 영국은요, 인도를. 이렇게 가는 거죠. 영일 동맹이네요. 영일 동맹. 자, 그러면 순서는요, 뭐가 마지막입니까? 을사늑약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고요. 미, 영, 러 순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미, 영, 러. 그러면 니은 요게 들어가고요. 두 번 요게 미.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네. 영, 러 이렇게 가겠네요. 미, 영, 러 결론 4번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면 예, 정답이 나오겠죠. 니리 기 D가 되겠네요. 니리기 D 몇 번? 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단순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14번 밑줄 친 이 단체입니다. 이 단체, 예, 이것도 쉬웠어요. 이거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기본 성향이에요. 전부요. 전부 기본 성향입니다. 네, 그런 얘기는 그만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줄 치는 이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주 지역의 독립국가 각처에 산재해 있던 무장 세력을 모아서 충칭 나옵니다. 충칭해서 만드네요. 광복군이네요. 광복군.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해준 광복군. 자, 김원봉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조선의용대 일부를 이끌고. 자, 그러면 조선의용대는 언제 만들어지고요? 1938년이죠.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 부대가 됩니다. 예,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는요, 국민당이 지원을 해줬고 중국 관내 최초의 부대가 되는 거죠. 최초의 무장 조직이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요,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화북지방으로, 또 하나는 어디로? 충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충칭, 여기는 화북 연안지방이죠. 연안지방으로. 자, 이때 이동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쪽은 김원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김두봉이 연안지방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요. 그리고 뭘 만듭니까? 조선 의용군을 만들었죠. 조선의용군. 자,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연합이요, 중국 팔로 군과 연합을 하게 되면서 결론은 뭐예요? 호, 가, 장 전투 요까지 가게 되는 거죠. 또한 조선의용대 일부를 이끌고 김두봉은
예, 충칭으로 광복군에 합류한다. 42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맞는 표현. 초기에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휘와 간섭을 받았고요. 중국의 화북전선에서 화북 나오네요. 화북으로 올라간 건 누구예요? 김두봉이에요. 김두봉. 자, 일본군에 대항하여 팔로군과 연합한 거 뭡니까? 조선의용군이죠. 조선의용군. 이 3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OSS와 합작하기도 했다. 국내 진공 작전을 실시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 이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요, 무장 독립 운동을요 정말 이상하게 공부하신 거예요. 예. 자, 14번에 3번입니다.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억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은 조선시대 민중을 통해서 이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민중을 통해서 노력한 정치가들과 혁명가들을 드러내고 세종과, 자 보세요, 세종과 또 있네요, 실학자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뭘 지었대요? 대미관계 50년사예요. 대미관계 50년사. 이거는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대미관계 언제부터입니까? 1882년부터네요. 여기 50 추가시켜 보면요, 끼케야 언제가 나옵니까? 1930년대가 나오겠네요. 1930년대 실학자들 연구했던 운동이 뭡니까? 조선학 운동이네요. 조선학 운동. 여기에 대표 주자가요, 문일평과 문일평, 그 다음에 정인보와 같은 인물들이잖아요. 이게 조선학 운동. 자, 볼게요. 예, 1번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진단학회, 실증주의 사학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 사학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박은식이네요. 민족주의 사학이 되겠습니다. 예, 1번 이렇게 단순하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기억의 추진 결과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뭐 다 읽어보셨죠? 뭡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이거 틀리면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4번 이렇게 갈게요. 그냥 보시죠. 많은 수의 소장농이 이를 통해 자장농으로 바뀌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적은요 딱 한 번이에요. 농지개혁뿐 없어요. 제헌국회 활동에서요. 예,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자장농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게 박은식의 한국 통사에 나타난 우리가 사료로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갑신정변을 평가하는 거예요. 갑신정변의 평가, 한국 통사에서 박은식 선생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류 수재들이 일본만 믿고 이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되어버렸다.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한국 통사 박은식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갑신정변 토지의 평균 분작을 실현한다. 이거는 동학 농민군 패정 개혁안.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한다. 자, 이거는 이모군란 이후가 되는 거죠. 이모군란 이후. 자, 그다음에 보부상 단체인 해상공국 혁파 해상공국 1883년. 예. 14개조 정강이 나오는 거고요. 의정부 6조 없앤다. 예, 왜 불필요한 관청은 없앤다. 14개조 정강이죠. 제가 라이브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예, 정확히 나왔네요. 대국과 리얼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료에서 충분히 바라본 거예요. 이게요. 자, 18번. 예, 발생 시기 순서입니다. 아관 파천이 언제입니까? 1896년이잖아요. 을미사변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권 침탈이 일어나게 되고요. 뭐가 만들어지고요? 독립협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독립협회. 예, 2번이죠. 뭐 이거는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단발령 언제예요? 을미개혁이잖아요. 을미개혁. 홍범 14조는요. 2차 가보 개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춘생문 사건. 자, 이범진 등이 어디로, 예, 그 뭡니까? 그 고종을요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려고 했던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아관 파천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2번이네요. 자, 그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예, 이것도 뭐, 예, 키워드 뚝뚝 계속 나와 있어요. 조선의
좌우 합작 여운형 김규식. 그다음에 좌우 합작 7원칙 나와 있네요. 이 좌우 합작 7원칙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미소 공동위원회를 속개하라. 요게 정답 되겠네요. 요게요. 미소 공위 속개. 그래서 이렇잖아요. 1차 미소 공위가 열렸어요. 미소 공위. 그런데 결렬됐죠. 결렬되면서 이승만의 무슨 발언이 들어가고요? 정읍 발언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차 안 되겠다. 좌우 합작 운동. 자, 여기서는 좌우 합작 운동에서는 여운형과 김규식이요. 뭐 다시 열어라. 이거 다시 열어라. 그러면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속개가 되는 거죠. 이마저도 실패로 끝이 나게 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2번이네요.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선거입니다. 총 유권자의 40%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 보세요. 이 연도도 나와 있어요. 1960년 3월 4일입니다. 60년이에요. 60년. 이승만 정권이네요. 총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표를 누구에게?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이미 기자죠. 이미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60%. 그 다음에 투표소 부근에는 여당 완장을 착용한 완장부대 배치한다. 야당 의원들 쫓아낸다. 뭡니까? 3.15 부정선거가 되는 거죠. 이 3.15 부정선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3.15 부정선거는요. 제가 늘 강의 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붕 당선 작전이에요. 왜요? 우리 사료에서 봤잖아요. 당시 헌법 기억나십니까? 4.4.5입 개헌으로 인해서 나타난 헌법에서는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죽거나 뭐 아팠을 경우 누가 이어간다. 예, 부통령이 대통령을 다시 뽑는 게 아니에요. 부통령이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당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미 당선이에요. 그 당시에 상대방이 누굽니까? 조병옥 박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병옥 박사도 결국 죽어버려요. 결국 이승만은 확정이에요. 확정이니까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누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유당의 입장에서 부통령을 꼭 이기붕으로 당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요? 민주당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장면. 그래서 이 짓거리를 한 거죠. 3.15 부정선거를요. 그렇죠? 예, 4.19 계기가 된다. 장면 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아니에요. 자, 이게 보시면요.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산에서 의거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4.19로 이승만이 아웃되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이 아웃되니까 뭐가 들어오고요? 허정의 과도 네. 자, 과도 정부가 들어오잖아요. 허정의 과도 정부 여기서 뭘 하게 됩니까? 예. 선거 무효 그리고 다시 총선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단 헌법을 바꾸고요.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정권이 장면 내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4.19를 공부하거나 3.15 부정선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뭐다? 3.15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는가? 그 당시 헌법 조항 즉 자료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료를. 그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이 부재 시에는 이어간다. 부통령이 새롭게 뽑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기붕 당선 작전 3.15 부정선거가 시행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요.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예, 이승만은 거의 확정이라니까요. 확정이에요. 확정이고 누구만 불안한 거예요. 이 기붕만 불안한 거예요. 맞는 표현이죠. 정부는 이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의 배후에 늘 반공이잖아요. 이승만 정권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면요. 또 반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희한하게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네. 그래서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20번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문제 유형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기출 문제는요,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공부 방법은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못 맞히는 거예요. 결국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거는 너무 다른 일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좀 분리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문제를 보면서 좀 방향성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것은 달라요. 달라요. 예,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